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에 대한 설치 기준으로 틀린 것은 바로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1번, 전기를 사용하는 기동장치에는 이렇게 전원 표시 등을 설치한다. 맞는 거죠? 예, 전기를 사용하는 기동장치에는 전원 표시 등을 설치한다. 맞고요. 2번, 전역 방출 방식에 있어서는 방호 구역마다, 국소 방출 방식에 있어서는 방호 대상물마다 설치할 것. 그것도 맞는 거죠. 전역 방출 방식은 방호 구역, 그리고 국소 방출 방식은 방호 대상물. 예, 맞습니다. 3번, 해당 방호 구역의 출입구 부분 등 조작을 하는 자가 쉽게 피난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당연히 맞는 거고요. 4번,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5m 이상 0.8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보호판 등에 따른 보호장치를 설치할 것. 자, 틀렸죠? 0.5m 이상 0.8m 이하가 아니고요. 어떻게 돼요? 높이는 0.8m 이상 그리고 1.5m 이하가 돼야 맞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설치 높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결 살수 설비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 따라 개방형 헤드를 사용하는 연결 살수 설비에 있어서 하나의 송수구역에 설치하는 살수 헤드의 최대 개수는 몇 개냐? 바로 하나의 송수구역에 설치하는 헤드는 10개 이하로 설치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 개수는 바로 10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간이 소화 용구 중 삽을 상비한 마른 모래 50리터 이상의 것 한 포의 능력 단위는 얼마인가? 자, 문제 보시면 삽을 상비한 마른 모래 50리터 이상의 것 한 포라고 했어요. 자, 능력 단위 얼마예요? 능력 단위 0.5단위죠? 예, 정답 2번이고요. 또 같이 암기할 게 있죠. 자, 뭐가 있어요? 삽을 상비한 팽창 질석 또는 팽창 진주암이죠. 자, 팽창 진주암. 자, 몇 리터 이상이죠? 팽창 질석과 팽창 진주암은 바로 80리터. 그죠? 80리터 이상의 것 한 포.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능력 단위가 얼마예요? 동일합니다. 얼마예요? 0.5단위죠. 0.5단위. 그래서 정답은 2번에 0.5단위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승강식 피난기의 성능 인증 및 제품 검사의 기술 기준에 따라 피난기의 일반 구조 중 옳지 않은 것은 피난기의 일반 구조입니다. 틀린 내용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피난기는 사용자의 몸무게에 의하여 승강판이 하강하고 스스로 상승되는 무동력 구조이어야 한다. 이거는 완강기랑 똑같죠? 그렇죠? 완강기랑 똑같습니다. 맞고요. 2번. 피난기의 승강판은 사용자에 의하여 작동장치가 작동되기 전에 하강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2번도 틀린 내용은 없죠. 3번. 승강판과 하강구 프레임의 높이는 상시 일정하여야 하며 그 높이 차는 0.5cm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번도 틀린 내용 없습니다. 0.5cm 맞고요. 다음 4번. 승강판에는 사용자가 쉽게 잡을 수 있는 안전 손잡이가 있어야 하며 안전 손잡이는 승강판으로부터 1.3m 이상 1.5m 이내로 설치되어야 한다. 높이가 틀렸죠? 어디가 틀렸어요? 1.3m 이상이 아닙니다. 얼마예요? 0.8m 이상이죠. 그래서 0.8m 이상 1.5m 이내가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 틀렸습니다. 고정포 방출구의 구분 중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고정포 방출구의 종류를 물어본 겁니다. 자, 이제 내용을 보시면 고정 지붕 구조. 자, 이제 그 탱크의 구조를 보세요. 고정 지붕 구조 또는 부상 덮개 부착 고정 지붕 구조의 탱크에 상부포 주입법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방출된 포가 탱크 옆판의 내면을 따라 흘러내려가면서 액면 아래로 몰입되거나 액면을 뒤섞지 않고 액면상을 덮을 수 있는 반사판 및 탱크 내의 위험물 증기가 외부로 역류되는 것을 저지할 수 있는
구조 기구를 갖는 포 방출구다. 그래서 고정포 방출구의 종류 중에서 이것은 바로 2형, 2형 고정포 방출구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조, 고정 지붕 구조 또는 부상 덮개 부착 고정 지붕, 이거 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2형 고정포 방출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 안전 기준상 소화용수 설비 소화수조의 소요 수량이 120세제곱미터일 때 채수구는 몇 개를 설치하여야 하는가? 자, 이건 채수구의 개수를 물어봤어요. 이거는 소요 수량에 따라서 채수구의 개수가 정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소요 수량의 범주를 보시면, 자, 소요 수량의 범주가 어떻게 돼요? 20세제곱미터 이상, 다음 40세제곱미터 미만이 있고요. 그 다음 40세제곱미터 이상, 100세제곱미터 미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100세제곱미터 자, 이상일 때. 자, 세 개로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20 이상 40 미만일 때, 20 이상 40 미만일 때는 채수구의 수를 구해주면 이때는 1개죠. 1개. 그 다음 40 이상 100 미만일 때는 2개고요. 순서대로. 그리고 100세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3개입니다. 3개. 근데 지금 소요 수량이 120이라고 했죠. 120이면 여기에 포함되겠네요. 그래서 채수구의 개수는 몇 개다? 3개가 되는 겁니다.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옥내 수화전 설비의 가압 송수 펌프의 주변 설비에 대한 내용이다. 자, 옳지 않은 것은 틀린 내용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1번, 펌프의 토출 측에는 압력계를 설치한다. 어때요? 맞는 거죠? 펌프의 토출 측에는 압력계를 설치하는 거예요. 근데 펌프의 입력 측, 흡입 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는 거죠. 같이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토출 측에는 압력계를 설치한다. 맞고요. 2번, 전격 부하 운전 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성능 시험 배관을 설치한다. 맞죠? 펌프의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펌프 성능 시험 배관 설치 맞습니다. 3번, 체절 운전 시 압력의 상승을 위한 순환 배관을 설치한다. 좀 이상하죠? 압력의 상승을 위한 순환 배관 설치한다? 틀렸습니다. 이 순환 배관은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서 순환 배관을 설치하는 거죠. 압력 상승이 아니라.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 중 압력 챔버를 사용할 경우 그 용적은 100리터 이상으로 한다. 맞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거 3번입니다. 순환 배관은 배관 내의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를 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교차 배관은 가지 배관 밑에 수평으로 설치한다. 자, 교차 배관의 구경은 적어도 몇 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하는가? 자,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이 교차 배관 같은 경우는 가지 배관 밑에 수평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죠. 그때 이제 교차 배관의 구경은 자, 얼마 이상이냐? 바로 40mm 이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경은 적어도 얼마 이상이다? 40mm 이상이다.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대형 소화기의 능력 단위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자, 소화 능력 단위입니다. 대형 소화기죠. 대형 소화기. 자, 대형 소화기 같은 경우는 지금 A급과 B급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 A급 같은 경우는 능력 단위가 이렇게 10단위 이상이고요. 그리고 B급은 두 배인 20단위 이상인 거죠. 그래서 3번에 A급 10단위 이상, 그리고 B급 20단위 이상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암기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분말 소화 약제 가압용 가스 용기의 설치 기준 중 틀린 것은? 자, 보기 중에서 잘못된 것을 하나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에 분말 소화 약제의 가압용 가스 용기를 7병 이상 설치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용기에 전자 개방 밸브를 부착할 것. 자, 틀렸죠? 가압용 가스 용기를 몇 병 이상이에요? 7병 이상이 아니죠. 7병 이상이 아니고요. 3병 이상. 네, 3병 이상 설치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용기에 전자
개방 밸브를 부착할 것.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나머지 2번, 3번, 4번 읽어보시면 틀린 내용 없습니다. 다 맞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소화 용수 설비 설치 시 소화전 설치 기준으로 옳은 것은, 자, 바로 이거는 수평 투영면으로부터 각 부분으로부터 몇 미터 이하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보기를 보시면 바로 2번에 정답이 있죠. 특정 소방 대상물의 수평 투영면입니다. 수평 투영 반경이 아닙니다. 수평 투영면의 각 부분으로부터, 자, 몇 미터 이하다? 1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이거죠. 그래서 수평 투영면입니다. 수평 투영 반경 아니고요. 수평 투영면의 각 부분으로부터 몇 미터 이하다? 140m 이하다.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물 분무 소화 설비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 따라 주차장에 설치하는 물 분무 소화 설비의 수원량 기준으로 옳은 것은, 자, 지금 이게 어디라고요? 어디예요?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주차장에 설치하는 물 분무 소화 설비의 수원량. 이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자, 분당 20리터예요. 즉 바닥 면적. 바닥 면적에 분당 20리터를 곱하고요. 그리고 방사 시간은 최소 20분인 거죠. 그때 이 최소 바닥 면적은 얼마냐? 50제곱미터인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분당 20리터. 즉 바닥 면적에 분당 20리터를 곱해주고요. 그리고 방사 시간 20분까지 곱해주면 주차장에 설치하는 물 분무 소화 설비의 수원량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한론 소화 설비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 따라 소화약제의 저장 용기 설치 장소 기준으로 틀린 것은, 자, 틀린 내용입니다. 1번, 방호구역 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방호구역 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피난 및 조작이 용이하도록 피난구 부근에 설치해야 한다. 1번 맞는 내용이죠. 2번, 방화문으로 구획된 실에 설치할 것. 자, 이번도 맞습니다. 3번, 온도가 50도씨 이하이고 온도 변화가 작은 곳에 설치할 것. 자, 틀렸죠? 어디가 틀렸냐면 온도입니다. 온도가 50도씨 이하가 아니고요. 몇 도예요? 40도씨 이하인 거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직사광선 및 빗물이 침투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맞습니다. 옳지 않은 것 3번이 되겠네요. 연결 살수 설비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 따라 천장 또는 반자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살수 헤드까지의 수평 거리가 연결 살수 설비 전용 헤드의 경우에는 몇 미터 이하이어야 하는가? 자, 지금 수평 거리 기준을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연결 살수 설비 전용 헤드라고 했습니다. 연결 살수 설비 전용 헤드. 그래서 전용 헤드인 경우에는 수평 거리가 3.7m 이하고요. 그리고 스프링클러 헤드를 사용할 때는 얼마예요? 2.3m 이하죠. 2.3m 이하는 이거는 스프링클러 헤드를 사용할 때. 스프링클러 헤드를 사용할 때는 2.3m 이하, 그리고 연결 살수 설비 전용 헤드의 경우에는 3.7m 이하가 되는 겁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연소할 우려가 있는 계구부에 드렌처 설비를 설치할 경우 계구부에 하나여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조건으로 틀린 것은, 잘못된 것 찾는 겁니다. 1번, 제어 밸브는 특정 소방 대상물 층마다 설치할 것. 1번 맞고요. 2번, 드렌처 헤드는 계구부 위측에 2.0m 이내마다 한 개를 설치할 것. 2번이 틀렸죠. 자, 2m 이내가 아닙니다. 2m 이내가 아니고요. 이것은 2.5m 이내가 돼야 맞습니다. 2.5m 이내. 정답 2번이고요. 3번, 수원의 수량은 드렌처 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제어 밸브의 드렌처 헤드의 설치 개수에 1.6 세제곱미터를 곱하여 얻은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틀린 내용 없고요. 4번, 수원에 연결하는 가압 송수장치는 점검이 쉽고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2.0m 이내가 아니고요. 2.5m 이내가 맞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한론 소화 설비의 국소 방출 방식, 소화약제 양 산출 방식에 관련된 공식으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공식 같은 경우는 우리 실기 시험에서 자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한론 소화 설비 중에서 국소 방출 방식, 소화약제 양을 구하는 공식 중에 하나입니다. 공식입니다.
자, 먼저 1번에 자, Q. 요 Q는 방호 공간 1세제곱미터에 대한 한론 소화 약제의 양이다. 1번 맞습니다. 이거는 방호 공간 1세제곱미터에 대한 한론 소화 약제 양 맞고요. 2번. 자, A, 스몰 a는 방호 대상물의 주위에 설치된 병 면적의 합계이다. 맞는 거죠? 그래서 요 스몰 a는 방호 대상물 주위에 설치된 병 면적의 합입니다. 맞고요. 3번. 라지 A, 대문자 A는 방호 공간의 병 면적의 합계다. 맞죠? 그러니까 스몰 a가 방호 대상물 주위. 그리고 라지 A가 방호 공간입니다. 방호 공간의 병 면적 합계. 맞습니다. 다음 4번. X는 개구부의 면적이다. 자, 이 공식에는 개구부의 면적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X 있죠? 요 X와 요 Y의 값은 정해져 있는 값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X는 개구부의 면적이 아니고요. 소와 약제별로 소와 약제별 어떤 정해져 있는 수치입니다. 값입니다. 아시겠죠? 개구부의 면적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제연 설비의 풍도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보기 중에서 옳게 설명된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에 유입 풍도란 예상 제연 구역에서 공기를 배출하도록 하는 풍도를 말한다. 자, 보세요. 유입이죠. 유입 풍도는 있기 때문에 공기를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공기를 유입하도록 하는 풍도인 거죠. 틀렸고요. 2번, 배출 풍도란 예상 제연 구역에서 공기를 내부로 유입하도록 하는 풍도를 말한다. 자, 이건 뭐예요? 배출 풍도죠. 배출 풍도이기 때문에 자, 내부로 유입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 배출하는 거죠. 배출. 틀렸죠? 다음 3번. 배출 풍도 및 아연 풍도는 모두 아연 도금 강판 또는 이와 동등한 내식성 및 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3번은 틀린 내용 없습니다. 4번. 유입 풍도 안의 풍속은 15m/s 이하로 하여야 한다. 틀렸습니다. 유입 풍도 안의 풍속은 15m/s 이하가 아니고요. 여기는 20m/s 이하가 돼야 맞는 거죠. 그래서 옳게 설명된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포 소화 설비에서 포의 종류 중 저발포에 대한 팽창비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자, 지금 보세요. 저발포입니다. 저발포에 대한 팽창비. 그래서 이 저발포 같은 경우는 팽창비가 얼마 이하죠? 바로 팽창비가 20 이하인 것을 저발포라고 하는 거죠. 저발포. 자, 그리고 고발포 같은 경우는 80 이상 1000 미만입니다. 고발포. 그래서 고발포는 팽창비가 80 이상 1000 미만이죠. 이러한 포를 고발포라고 합니다. 고발포. 이것도 참고로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저발포 같은 경우는 팽창비가 20 이하인 것을 저발포라고 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전동기 펌프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 설비 가압 송수장치의 전격 토출 압력은 하나의 헤드 선단에서 얼마인가? 자, 여기 보시면 어떤 설비예요? 스프링클러 설비죠? 스프링클러 설비 가압 송수장치의 전격 토출 압력입니다. 이 스프링클러 설비 같은 경우는 최저 방사압이 얼마죠? 0.1 메가파스칼 이상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에 0.1 메가파스칼 이상 그리고 1.2 메가파스칼 이하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다음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중 기본 성분이 다른 하나는 자, 1, 2, 3, 4번을 보시면 자, 3개는 할로겐 화합물 소화 약제고요. 나머지 하나가 바로 불활성기체 소화 약제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자, 1번에 HCFC 블렌드 A, 2번 HFC 125, 3번 HFC 272A. 이 3번, 1번, 2번, 3번은 바로 할로겐 화합물 소화 약제입니다. 소화 약제. 그러면 나머지 4번이 바로 불활성기체 소화 약제인 거죠. 그래서 기본 성분이 다른 하나는 4번의 IG541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